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요. 정군기 홍익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연합뉴스TV의 사회부 임광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박 대통령이 오늘 어떻게 보면 애도의 의사 그리고 선체 인양도 검토하겠다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대통령이 참 판단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친박 의원 중에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친박 또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에 따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참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이 원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인양을 해야 된다. 저도 그런 의견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스웨덴에서 어떤 그 비슷한 대형 사고는 그 인양하기가 힘들어서 그 안을 석회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그 예와는 달리 학생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 죽은 이런 그 정말 이 참사는 우리나라 그 몇천 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유족들이 원한다면은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이걸 인양을 해서 네. 우리가 한번 조사도 정말 100% 확실하면 해보고 또 원원들도 달래주는 이런 방향에서 그 인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참 판단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 교수님 의견과 또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온 국민의 뜻이 무엇보다도 세월호에 빨리 극복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실규명이 최우선이다. 예. 라는 게 온 국민의 뜻인 것 같아요. 그 뜻을 대통령께서 직시하고 결국에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바라는 이 선체 인양 부분도 마다할 필요가 없다. 네. 좀 기술적인 문제, 자잘한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해서 좀 그 어떤 대통령의 결단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환영할 만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선체 인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도 있을 것이고, 한계나 비용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광빈 기자에게 좀 질문을 먼저 하면, 인양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크레인을 선체에 직접 연결해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끌어올려서 바지선링에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플로팅 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올린 것을 보통 이제 그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서 육상에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 바다로 띄울 때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띄어 올린 다음에 배를 플로팅 독이라는 것을 그 선체 아래 물속에 가라앉혀서 띄어 올린 다음에 배를 육상으로 끌어오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예. 크레인을 이용해서 끌어올렸을 때 그 크레인을 일단 그 침몰 현장 자체가 워낙에 그 물살이 센 데다가 그렇죠. 수심 인명 구조할 때도 수색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이 굉장히 탁하기 때문에 일단 선체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선체 자체가 한 150m 가까이가 되는데, 길이가, 그리고 폭이 20m가 넘는데, 그곳에 크레인을 연결하려면 약 한 20개 정도 이렇게 지점을 포인트를 잡아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바다에서 작업을 하려면 끌어올릴 때 이 굉장히 동시에 뭔가 굉장한 미묘한 네. 오차도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잘못해서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했을 네. 때는 그 작업을 하는 그 바지선 자체가 이렇게 휩쓸려서 2차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한계점이 있고, 또 하나는 비용과 시간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1,000억 원 정도, 수천억 원 정도 들어갈 수도 있다. 또는 시간도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양의 방법도 몇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 사례와 좀 연결을 짓는 부분이 이제 천안함을 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비교가 그대로 가능합니까? 사실 천안함하고 직접 비교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톤수 자체도 다르고, 천안함 같은 경우는 1,200톤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와 비교해서 한 대여섯 배 이상, 세월호는 대여섯 배 이상 큰 거고요. 예. 특히나 천안함 같은 경우는 함수와 함미 부분이 이렇게 쪼개져서 나눠서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정확한 인양 방법이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걸 그대로 인양을 할 것이냐, 쪼개서 인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천안함 같은 경우도 군에서나 이렇게 예상하기에는 한 11일 정도면 인양이 가능할 것이다, 이 예상을 했고, 또 전문가들은 기상만 좋아진다면
그렇다면 일주일 안에서도 인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천안함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상 여건을 어떻게 어떻게 변수를 어떻게 감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 비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야기 부분 잠시 뒤에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분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해보고 또 여론도 수렴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여론 수렴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선체 인양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나눠서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그 여론 수렴이라는 게 우리 그 기자 말씀하신 대로 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여론 수렴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론조사로 지금 인양에 대해서는 뭐 거의 한 70~80%가 그 가능하면 들어 올려야 된다. 네. 그래서 유족들의 그 여러 가지 의문과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나 여론 수렴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비용 문제, 기간 문제 이런 것을 그 들어보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 예. 뭐 대통령이 뭐 그 인양 방침을 밝혔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을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사고 이 정말 단군 일에 이런 참사를 밝히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세월호 유가족, 희생자 유가족들의 뜻을 가장 실천하는데 최우선 대통령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누구보다도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이렇게 실천을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정책 당국자들이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걸 국민들한테 핑계대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말해 물론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은 그래서 사회 통합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에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부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와중에 뭐 이제 찬반 부분이 이렇게 되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 현재 인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라는 것은 있지만 반대 입장도 많고 특히 이 부분을 추모 공원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찬반의 입장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 찬반의 입장에 앞서서 일단 그 오늘 아침 박 대통령의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발언을 두고 유가족들의 입장이 나왔는데 입장이 약간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말 자체가 가능하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네. 뭔가 확실한 가족들은 그동안 확실한 인양을 답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고 얼마 전에는 그 배보상금 이야기 나올 때도 삭발식까지 하면서 지금 배보상 문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인양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답이 나오기 전에 가능하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다른 것 때문에 사실상은 일단 대통령의 입장이 인양 쪽으로 기운 듯한 또 언론의 해석도 그렇게 지워지니까 일단은 환영하지만 전제 조건이라는 부분보다는 가능하면 인양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찬반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리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원인 규명,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유가족들의 입장하고 같기 때문에 반드시 선체 인양을 할 때도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쪼개서 이렇게 인양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네. 가족들은 완전한 그 진상 규명과 추후에도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선체를 온전히 인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인데 예.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한계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끌어올리는데 비용과 시간 문제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온 국민들이 세월호 지난 1년 전에 났지만 1년 동안 내내 세월호라는 그 틀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생겼는데 인양하는 동안 또 이런 갈등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추모공원식으로 만들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스웨덴 같은 식으로 덮어버려서 추모공원화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찬반에 대한 뭐 여론조사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검토까지 들어간다면 인양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결론도 나오고 그때부터 또 다른 이야기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철회 부분이 또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야당은 바로 철회해라.
근데 새누리당은 좀 철회 자체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번에 먼저 민영삼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인양의 문제하고 특별법의 이제 시행령의 문제인데 네. 시행령에 있어서는 야당이 그 결국에는 이 진상 규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유가족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 그러면 이 시행령을 갖다가 다시 해당 부서에서 법에 준하는 걸 실질적으로 다시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국회에 가서 입법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 부처에서 이렇게 고치면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전면 철회하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자칫 뭐 야당이 전혀 그럴 리는 아니지만은 이 또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저는 세월호 이 인양 문제도 우리가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대통령의 근본적인 방침, 그 인양해야 된다 이거 좋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그 타당성 조사를 거친 끝에 네. 인양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뭐 유족들이 아무리 원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행령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이거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지금 1년 이제 막 이제 진상조사에 출범하려고 그러는데 네. 시행령 그 철폐를 요구하느냐. 내용을 좀 알아봤더니 유가족들, 그 실종자 가족들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상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사실 그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가 그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뭔가 백서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사실상 기조실이라는 게 어느 조직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조직을 그 방향을 정하고 꾸려나가는 이런 그 직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공무원이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유가족들은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명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부의 진상 그 조사에 대한 어떤 분석과 그 뭐 해석이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진상조사가 또 앞에 정부가 붙는지 이것도 뭐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뭐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보기에도 뭔가 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가족들 얘기가 맞아요. 이런 건 들어줘야 됩니다. 왜 기조실장을 공모를 시켜야 되는지 또 진상조사에 정부 진상조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조정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시켜서 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빨리 우리 백서 보면서 반성을 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져야죠. 뭐 앞서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뭐 임광민 기자가 이야기도 해줬지만 지금 정 교수께서 이야기하니까 불현듯 궁금해진 것이 대통령도 이제 가능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동안에 그 용역 조사를 통해서 그 인양이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그 정부에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얼마 전에 그 어느 정도 지금 이달 말쯤에는 그 유기준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도 오늘 박 대통령의 말을 받아서 이후에 세월호 일주기 전에는 중간 발표가 됐든 최종 발표가 됐든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용역 조사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 자료를 먼저 이제 국회 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은함 위원장이 그 환경에 대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주변 해역의 인양이 가능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그 해수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보고 이제 같은 자료를 보고 판단을 어떻게 하는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네. 일단 현장에 그 배가 선체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도 좌현으로 해서 약간 뒷부분이 가라앉아 있는데 한데 그 약간 그 높이가 원래 22m인데 측정을 해보니까 음파 측정으로 해보니까 한 21m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선 1m 정도가 밑에 이제 찌그러지거나 가라앉아 있는 형편인데 이 부분을 반드시 그러니까 구멍을 좀 내서 물을 빼내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세워서 올린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하나는 그 기상 상황을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기상 상황인데 네. 기상 상황을 봤을 때 보통 하루에 최소 한 6개월 정도 하루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된다. 조류가 좀 약해지는 시간이 하루에 한 4차례씩 있는데 그 시간이 한 60분에서 90분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를 본다면 5월부터 해서 9월 정도까지 또 그다음에 11월부터 어느 정도 12월 정도까지는 기상 상황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인양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어느 정도 그 암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평평한 지형이기 때문에 안정돼 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양이 가능하다. 이런 네. 조건을 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서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했는데 혹시 16일 일주기가 됐을 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
같다라는 일각의 이제 예상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영선 원장님?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에 대한 그 상처 치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대국민 담화를 짧고 또 강경하게 또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그 담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정훈 교수님. 예. 뭐 담화도 해야 되고요. 아. 저는 대통령이 그 가능하면 그 광화문 천막 아직도 철거가 안 돼 있는데 네. 가서 그 유족들 손함 더 잡아주고 팽목항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진주체육관도 가서 공무원들도 한번 격려하는. 왜냐하면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뭐 할 일이 많은데 이 4.15가 이게 또 우리가 그 굉장히 또 애도하는 그런 그 달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이 세월호 이 참사 일주기를 풀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담아 좋고요. 오늘 아까 이제 그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인양 그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그 1년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그 이틀 만인가 사흘 만에 그 바로 현장을 방문했었죠. 근데 네.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빨리 내려갔다고 생각했던 유족들 생각은 바로 내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걸 봐서는 그 일주기지만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고 대국민 담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돼갔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얘기인데요.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나오겠다. 다만 출석 조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글쎄 여러 가지 뭐 포석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정 그 자원외교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가 지금 굉장히 그 예산 낭비로 인해서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점을 상당히 짚어서 정치적으로 효과를 보는 재보선형인 것 같기도 한데 우선 기술적으로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심스러워요. 아니 내일이 마감인데 네. 그러면 청문회 증인은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국회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실효성이 전혀 안 되는 그래서 전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한 전제하에서 내는 어떤 그 쇼위에 가까운 이런 정치 공세가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진정성 전달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야당에서 뭐 한 달 전부터 나왔죠. 근데 드디어 이제 끝나기 직전에 그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문재인 대표 잘한다고 여러 그 칭찬을 많이 했는데 네. 요 문제하고 오늘 뭐 국회의원 정원수 얘기 같은 것도 좀 조금은 여전히 그 마이너스적인 강점 요소가 있다. 내가 나갈 테니까 MB 나와라. 이 얘기는 이제 사실 격이 안 맞는 얘기죠. 그 MB 대통령 때 자원외교가 많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뭐 구체적인 사실을 몰라서 나오면은 이제 면박을 주게 되는 정치 그 공세의 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문재인 대표일 텐데 이런 얘기를 했을까? 반면교수 삼으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이 무리하게 불러다가 그 수사를 하는 바람에 또 비극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문재인 대표가 좀 더 통 크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이건 너무 좀 정치 그 공세적인 그 오늘 그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모습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공기, 홍익대 교수, 민영산 포커스 컴퍼니 전략연구원장, 연합뉴스 TV 사회부 임광빈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